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원작의 주인공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지? 이건 우리가 넷플릭스에 정식적으로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처럼 중국인들이 화가 난 이유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선보인 파트너 트랙이란 콘텐츠 때문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원작 속 주인공은 중국계 미국인인데 반해 넷플릭스가 공개한 드라마 속 주인공은 한국계 미국인이란 것입니다. 도대체 넷플릭스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Fantastic Korea. 지난 26일 넷플릭스는 보수적인 미국 뉴욕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되려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잉그리드 윤의 도전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 파트너 트랙을 공개했습니다. 드라마 속 잉그리드 윤은 재미교포 2세로 하버드 대로스쿨을 차석으로 졸업한 수재이고 뉴욕에서 가장 잘나가는 로펌의 6년차 변호사이지만 동양인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게 되는데 이 같은 차별에 맞서 성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을 애초 중국계 미국인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바꿔 중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 트랙은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헬런 완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원작 소설 속 주인공 여성과 가족 모두 중국계 미국인이며 소설 속에는 중국 문화가 은연중에 녹아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하며 주인공의 정체성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덩달아 주인공의 가족들도 한국계 이민자로 바뀌었으며 중국어와 중국 문화의 빈자리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중국 최대의 온라인 평점 플랫폼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파트너 트랙에 대한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여주인공이 형편없을 정도로 기량이 썩었는데 예전에 틴 울프에서는 연기가 썩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두뇌가 필요 없는 아이돌 드라마다. 한국계 미국인 찾아서 아시아계 미국인 역할? 별 5개 줄 리가 없어. 아주 가식적이다. 여주인공의 작은 표정들이 정말 불편할 정도였다. 여주인공이 굉장히 고의적이고 성격도 안 좋고 전혀 진지하지도 않고 다행히 한국인이네 크크크. 넷플릭스는 우유를 막 버리는 것처럼 나쁜 드라마와 나쁜 영화를 만들기 위해 돈을 막 쓴다. 중국계 주인공을 한국계로 바꿨다. 처음에 여주인공이 매우 낯익다고 여겼는데 확인해보니 한국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주인공의 가족도 한국 배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혹평 빼고는 할 말이 없다. 라는 등의 혹평들이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모르는 듯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좋은 라이트 코미디, 캐스팅된 배우들의 연기가 마음에 들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드라마는 내 미학을 충족시키는 아시아인에 부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같은 평범한 후기를 남기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앞의 혹평들은 원작 속 중국계 주인공이 한국계로 바뀐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댓글들이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넷플릭스는 왜 원작의 주인공 환경을 바꾸는 강수를 두며 콘텐츠를 제작했던 것일까요?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이 같은 결정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방증하는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의 인기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대거 확대한 것은 물론 한국계 인물을 주연으로 한 콘텐츠도 늘리고 있기도 합니다.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인 한국계 미국인 제니 아니슨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를 영화화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백인 주인공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니아는 끝까지 주인공 라라즈는 한국인이거나 적어도 동양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주인공은 베트남계 미국인 라나 콘도르가 맡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원작 속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혼혈 여성을 그대로 그려내며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수준이 아니라 라라진 신드롬으로 불릴 정도로 극중 한국계 주인공의 생활 양식 하나하나를 동경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가 영화 속 먹고 마신 장면들이 공개될 때마다 미국 패션 잡지들에 앞다퉈 핫한 소식으로 소개되었고 영화의 후속작이 나온 시기와 BTS, 블랙핑크 등 K-팝 가수들의 흥행과 비비고 만두 등 K-푸드 열풍이 겹친 것도 이 영화 속 한국식 문화가 더 주목받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1편에서는 마스크팩과 요구르트 정도로 선보였던 라라진 가족과 친구들의 한국 문화 체험이 2편에서는 설날과 한복, 송편으로 대거 늘어났고 3편에서 나의 주인공 가족이 한국 여행을 가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좀비 드라마 블랙 썸머에서는 한국계 캐나다인 크리스틴 리가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소개란 첫 번째 문구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캐나다인이라고 쓰여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한국인 부모님에게 한국을 잊지 말라고 교육받아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데요. 특히 이 드라마는
크리스틴 리가 연기한 한국인 주인공 경선이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접한 해외 작품 속 한국어는 너무나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좀비가 마구 쫓아오는 상황에서 너무나 명확한 한국어가 들려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뉴스 매체들도 블랙 썸머를 비평하며 한국인 캐릭터인 경선에 주목하였는데 매셔블은 드라마 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로 경선을 꼽으며 시리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선을 연기한 크리스틴 리라고 했고 진비오는 우리에게 경선을 더 보여달라며 그녀의 연기를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가 해외에 많이 알려지며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자 한국 문화가 소재가 되거나 한국계 배우들이 등장하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와는 전혀 상반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 시민단체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 중 피해자가 중국계인 경우가 42.2%로 최다였고 그 뒤를 이어 한국계 피해자가 14.8%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계 피해자 수치가 꽤 높아 의아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아직도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을 중국 문화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종차별 피해자 모두가 억울하겠으나 특히나 한국인과 한국계 피해자들은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면서 같은 동양인이 아닌 중국과 한국이 다른 문화라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인지되어 가고 있고 드라마 속의 한국계 배우나 한국의 문화가 녹아드는 것이 드라마 흥행에도 직결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로서 넷플릭스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볼 이유 또한 없습니다. 다시 말해 콘텐츠들을 도둑 시청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항의가 넷플릭스 측에는 전혀 합당한 요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antastic Korea. 중국계 작가가 쓴 원작 소설을 드라마화하면서 원작 주인공의 출신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의 문화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반감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문화로 대체하는 것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분명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